자, 일단 오늘 부등식 할 거고 맥시멈 도착지는 로그 함수입니다. 알겠죠? 로그 함수 부등식 얘기를 열심히 해보고 1교시 애들은 로그 함수 도입부에서 끝이 났어요. 해서 다음 주에 로그 함수 다시 하기로 했고 영상은 오늘 올라가니까 한번 복습 삼아 조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 자, 진고반 수업은 이미 영상이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어. 걔네들은 우리보다 진도가 빠르거든. 그래서 나중에 복습용으로 한 번씩 듣기 상당히 좋을 겁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수업이니까 그것도 같이 겸해서 들으면 그래도 수업을 두 번 듣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단톡방에 관리반 수업 시간 올렸는데 다 체크 넣었지, 그지? 맞죠? 관리반 체크 안 넣은 사람 쌤한테 개인 사유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금요일날 온종일 딴 학원에 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쌤이 뭐 다른 일정을 조율을 해주던가 잡아주던가 할게. 됐지? 좋아요. 자, 일단 우리가 어제 했던 방정식 3종 세트를 조금 복귀하고 갈까? 4종 세트죠. 자, 페이지 82페이지 맞춰주시고요. 방정식 4종 세트 조금 하고 한 번만 더 하고 갈게. 자, 일단 188번 자, 이 친구 꼴입니다. 자, 미정계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방정식 솔루션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소개만 조금 한 번 더 해주면은 A의 2x제곱 플러스 B의 A의 x제곱 플러스 C는 제로 꼴에서 미정계수가 보통은 여기 있어요. 보통은. 알겠지? 보통 여기 있는 타입이 1번 타입입니다. 1번 타입은 기본적으로 K가 여기 있을 때 타입과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친구 솔루션을 먼저 해주고 싶은데 지금 해당 사항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 만들게, 얘들아. 하나 만들어서 좀 보여주고 갈게. 1번 타입. 어제 수업하고 이제 쌤이랑 같이 연습하는데 애들이 좀 퍽퍽하다? 버벅거리는 모습들이 다분히 보이더라고. 그래서 예제 몇 개 좀 넣어가면서 갈게. 자, 1번 타입꼴. 미정계수가 상수항에만 있어요. 미정계수가 상수항에만 있을 때는 상수항을 다 넘겨. 알겠지? 그래서 유동적인 요소가 K이기 때문에 K를 반대쪽으로 넘기는 거야. 그러면 2의 X제곱을 뭐 T로 치환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는 K꼴이 되는 거지. 흔히 얘기하는 fx는 k꼴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좌변의 수식은 온전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야. 이 친구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자, 그림을 그릴 때 얘는 양수일 때만 그림이 존재하니까 통통통통통통통통 비워놓고 요렇게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은 y는 k를 어떻게 긋냐에 따라서 근이 한 근일 수도 있고 두 근일 수도 있고 한 근일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근이 한 개일 때 K 범위를 한번 구해볼까? 자, 일단 요 기점 찾으려면은 꼭지점이니까 2,4 8 마사 그러면 K가 마이너스 4면 한 근이다, 그지? 맞죠? 그리고 요렇게 끄면 근이 한 개죠. 맞지? 그러면 분기점이 여기네. 여긴 열려있고 닫혀있기 때문에 즉 K가 0보다 어떻다? 크다가 근 한 개 가질 때 K 범위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그림이 여긴 비워져 있고 이렇게 채워져 있고 자, 이 친구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얘는 t축이야.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상수함수와 2차 함수의 교점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y는 k를 내가 이렇게 끄면 교점이 한 개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요. 다음 K가 여기 있을 때는 똑같이 1번 형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예, 또 검은색으로. 빰빰빰. 자, 요번에는 두실근, 서두실을 가지고 싶다라고 해보죠. 서두실. 자, 서두실을 가질 때 K 범위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은 미정계수가 앞에만 쏠려 있지. 이럴 땐 뭐부터 해주면 좋다고 했어? 양변에 9의 K제곱. 9의 K제곱을 나눠주면 9의 X제곱. 정신 차려. 9의 X제곱 나눠주면 된다고 했지. 맞지? 그래서 9의 X제곱을 뿅뿅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그러면 9K 3분의 1 x 곱하기 9 9분의 1 x는 0 됐습니까? 그러면은 3분의 1의 x제곱을 치환을 하면 이번에 a로 치환할게. 그러면 a제곱 빼기 9a 넘기고 9k 무슨 꼴이 됐어? 아까랑 동일한 꼴이 됐지. 맞지? 아까랑 동일한 꼴. 이 꼴이 우리 뭐라고 얘기했다? fx는 k 꼴이야. 그러니까 온전히 그림이 그려지는 친구와 유동적인 친구가 들어가는 거지. 이 친구와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 쳐. 그러면 y는 k를 이렇게 그으면서 근의 개수를 조사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주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분 가서 편하게 문제 풉니다. 그럼 이 친구도 한번 그려보자. 그리면은 이렇게 열려 있고 따란 됐어요. 자, 근 두 개 가지려면은 이제 마이너스 9k라는 게 요래 그어져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9k가 여기랑 여기 사이에 깔려야 돼. 근데 이때 y 값이 제로라는 건 인지되지?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자 여기 y 값 알아야 되겠지. y 값은 2분의 9일 때 함수 값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81 나오겠네. 그래서 이때 함수 값과 이때 함수 값 사이에 얘가 있어야 된다. 답은 마이너스 9k가 0과 마이너스 4분의 81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자, 얘는 똑같은 거 한 번 더 했으니까 스펙트럼을 한번 넣어보자.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K범위 구했다면 추가할게. 서로 다른 양의 두 실근이다 라는 멘트를 붙였다. 자, 양수라는 거는 음수랑 상반되는 친구죠. 맞지? 양수랑 음수 사이에 누가 있다라고 했어? 0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치환을 했잖아. 맞죠? 맞지? 음이라고 해야겠다. 소리. 자, 양수랑 음수 사이에는 0이 있어. 그럼 x에 0을 넣으면 a가 뭐가 돼? 3분의 1의 0제곱은 1이잖아.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1을 경계선으로 부호가 바뀐다는 거야. 이거 그림 좀 위에다가 크게 그려줄게. 우리 6시 반까지 수업이지. 맞죠? 신나는데? 오늘은 좀 집에 일찍 갈 수 있겠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 친구는 치환을 A로 했기 때문에 A축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분기점이 어떤 분기점이야? x의 부호가 바뀌는 분기점이야. x의 부호가 바뀌는 분기점.
3분의 1의 0제곱은 1이야. 그러니까 x가 플러스가 되면은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때가 양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대야. 밑이 3분의 1이라서. 그리고 얘가 음수가 되면은 a가 1보다 커져 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면 3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돼? 즉 얘가 음수가 되면은 1보다 커져 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랑 만나면 양근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음의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y는 마이너스 9k를 그었을 때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1일 때 마팔이고 이거일 때 요거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근의 부호까지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자, 어려운 친구는 영상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꼭 표기해놔. 얘들아, 모르는 거 표기해놨다가 이제 관리반 적용하잖아. 그지? 금요일 나가서 열심히 질문하고 가라고. 모르는 거 채우고, 선생님 2시간으로 부족해요 하면은 둘 다 체크해도 돼. 알겠지? 눈치 보지 말고 둘 다 체크해놨다가 좀 편안하게 넉넉하게 물어보다 가세요. 안 풀었는데 지웠네. 젠장. 다시 적지 뭐. 자, 세 번째 타입이 K가 어디 있을 때야? 센터에 있을 때. 다시 적고 있어. K가 센터에 있을 때. K가 센터에 있을 때는 뭐라고 했니? 현수선풀이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자, 보통은 K가 센터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요런 느낌이 나. 오케이. 이 친구는 어떤 그래프라고 했느냐? U자 모양의 이차함수 느낌의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현수선 그래프라고 했어. 자, 문제 지금 88번 문제거든요. 동일한 문제라서 이제 따대고 풀어볼게. 188번. 자, 지금 보면은 미정계수가 센터에 있지. 맞지? 이럴 땐 3의 x-1을 나눠져 버려서 k 넘기면 이래 된다고. 이 친구는 현수선풀이를 쓰시면 돼요. 현수선풀이는 요 기점을 찾아라는 소리거든요. 어찌됐든 이 친구는 그림이 U자 모양이 되고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 그림이에요. 오케이. 자, 이때 이 친구 지점을 찾으려면은 이거 두 개를 산술기하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산술기하로 얘랑 써주시면 두 개 곱하면 3의 2제곱 6 나오겠네. 맞지? 그러면 이 시점이 y는 6이란 말이야. 그러면 y는 k를 끄어서 해가 몇 개이고 싶다라고 되어 있니 문제에? 오직 한 개 갖고 싶다라고 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면 k가 뭐로 끊어져야 된다? 6으로 끊어져야 된다. 되죠? 다음. 자, 이제 K가 군데군데 막혀져 있는 경우 마지막 케이스 남았네. 마지막 케이스는 191번 풀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실제 지금 칠판에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시험 기간 때 똑같이 칠판에 할 겁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되고 문제가 풀리면은 시험 기간에 할 게 그만큼 없어져. 엄청 편해지는 거야. 알겠죠? 실제 상위 한 10% 선 애들만 맞출 수 있는 타입의 문제이기도 해. 근데 우리가 목표하는 게 그 10% 안쪽이잖아. 여기 있는 친구 전원 다. 맞지? 그러니까 지금 잡아놓으면 학기 중에 되게 편해요. 중간고사 때
모의고사 문제도 풀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 아, 숨차다. 따란. 자, 지금 보시면 미정계수가 여기저기 박혀져 있는 게 보이지, 맞지? 맞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이럴 땐 솔루션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게 풀어왔던 대칭축 관련된 풀이, 근의 분리, 근의 위치를 적용을 하는 거, 그리고 익숙하지 않았던 쌤이 유동성을 한 방에 몰아가지고 적용했던 그래프 풀이가 있었어. 알겠지? 오늘 두 개 다 한 번씩만 더 보자. 오케이?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익숙해지면은 미적분이 편해져. 지금 조금 편한 길 간다고 해서 별 차이 없거든, 사실. 이거나 이거나. 풀어보면 별 차이 없어.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려울 거야. 알겠지? 근데 조금 쉬운 길 가다가 생각하면은 미적분 원 가서 개고생이에요. 알겠지? 자, 일단 해설지 풀입니다. 문자 좀 바꿔도 돼요? 좀 안 예쁘다. T로 가자. 됐습니까? 자, 이때 이 친구가 실근이 1과 2 사이래. x의 실근이 1과 2 사이래. 그럼 t 입장에서는 2와 4 사이다. 맞아요? 놀래라. 나 옆강의실에서 소리 난 줄 알았잖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지 마. 네, 원래 겁이 좀 많아요. 자, 2와 4. 치환했으면은 치환축을 꼭 표기를 하세요. 공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뭐를 가지고 싶대? 이 2차 함수가 실근이 알파분이래. 실근이 알파분이래. 오케이? 그러면 실근이 알파분이라는 거를 2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푸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요거 가능할 거고요. 됐지? 이 사이에 실근이 하나뿐이래. 그리고 요거 가능할 거고요. 왜 이 친구는 근으로 인정을 안 해. 0보다 클 때만 근이 되거든. 0보다 클 때만 근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접수했어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근이 한 개뿐인데 그 근이 이 사이에 있다는 소리야. 근이 한 개뿐인데. 그래서 이렇게 0보다 작은 친구 하나 가지고 2와 4 사이 하나 가지는 A 타입이 있고 I 타입이 있고 2와 4 사이에서 오직 한 근 갖는 I2 타입이 있어. 선생님 좀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문제를 바꿔줄게. 지금 풀이 자체도 어려운데 문제 요구 사항도 좀 깐깐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조건을 없애줄게. 이렇게. 얘들아, 그러면은 나중에 학기 중에 처리하면 되니까 깐깐하게 말고 이렇게 가자. 얘가 소두실 갖고 싶대. 기본부터 가자.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갖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0보다 클 때만 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려면은 첫 번째 A 타입, I 타입이 있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없겠네. 두 실근 갖는 방법이. I 타입 이것만 살펴보면 되겠네요. 마치 다른 그래프가 없어. 근 두 개 가지는 방법이. 그러면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A잖아. 이 친구가 0보다 크다. 됐어요. 그리고 함수가 됐죠? 얘가 FT라고 생각하면
F0가 0보다 크다. 그 다음 얘를 눌러주는 거 판별식 요렇게 됐습니까? 자, 이 풀이가 이제 여러분들이 근의 분리라고 배워왔던 거 됐습니까? 자, 수업 시작하자마자 힘든 거 시켜서 미안해. 근데 1교시 애들이 못하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될 때까지 해야지, 그지? 안 된다고 피할 수는 없잖아. 그죠? 넥스트. 똑같은 문제를 다른 풀이 갑니다. 얘가 네 번째 풀이었어. 자, 2의 x제곱을 요번에 라지 x로 치환을 할게. 그 다음에 유동성이 있는 친구를 다 넘겨 요번에는. 요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는 유동성이 없어져. 그럼 온전히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림을 그려주면은 됐습니까? 됐나요? 문제가 좀 거지 같아가지고 아니다 그냥 풀자. 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4,0을 지나. 4,0을 지나요. 그러면 4,0을 지나는 직선이고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면 근이 1개, 이렇게 되면 근이 2개. 오케이? 그래서 얘를 움직이면서 근을 잡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풀면은 이차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얘가 요렇게 다 움직여. 위아래 상하 좌우 다 움직일 수 있어. A값을 움직이면. 그래서 얘는 대칭축으로 좌우를 잡고 함수값과 판별식으로 위아래를 조정하는 느낌이거든. 근데 이렇게 유동성을 한쪽에다 몰아버리면 얘는 한 점을 지나면서 빙글빙글 돈단 말이야. 요렇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상하기가 편해.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생긴 문제를 2개 다 풀어볼게.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때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때는 접할 때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돼요. 맞겠죠? 그럼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만 쓰면 끝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지금 문제에 있는 거 풀어볼게. X가 1과 2 사이래. 그러면 T는 2와 4 사이야. 요건 맞아. 요건 이해돼? 뿅뿅 집어넣으면 되니까. 맞지? 그러면 T가 2와 4 사이에서 근만 가지고 싶대. 2와 4 사이에서 만나고 싶대. 얘랑 만나고 싶대. 이 소리라고. 됐어? 그러면 2와 4 사이에서 만나겠다라고 하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어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사이 범위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적 느낌으로 가면은 연산이 어때요? 없지. 거의 없어. 근데 대신 이렇게 풀면은 연산은 많아. 근데 이해가 그나마 저것보단 좀 나을 수는 있어. 근데 계속 보다 보면은 저게 편해질 거야. 알겠죠? 자주 보고 쌤이 오늘도 할 거거든. 이게 끝나자마자 또 부등식 할 거잖아. 지금 부등식 설명할 때 저 내용이 또 나온단 말이야. 그때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보자고. 자, 우린 대수 파트에서 제일 많이 하는 행위는 이차 함수를 너무 많이 그린다. 이차 함수를 잘 이해하면은 대수 파트 끝이 나요. 자, 선생님 이차 함수 또 언제 또 나와요? 하면은 로그 때 나오고요. 삼각 함수 때 나오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대수 전 파트에서 3분의 2 정도가 계속 2차 함수가 나오니까 천천히 꼭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 자, 일단 처음 온 친구한테는 미안한데 그지? 좀 첫날부터 어려운 거 했다 그지? 자, 부등식 시작해볼게.
천천히 가볍게 들어가 봅시다. 알겠죠? 부등식. 자, 부등식 내용도 간결합니다. 뭐냐면은 해를 구하는 버전이 있고 해 조건을 만족하는 미정계수를 찾는 버전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는 해를 구해보자. 해를 구하자. 알아. 그리고 두 번째 해 조건인데 보통 항상 성립하는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해를 구해라고 하면 부등식 범위를 구해라는 소리고, 그리고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라는 거는 2차 함수 생각하면 돼.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고 싶다. 그러면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했었잖아. 맞지?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자, 일단 처음부터 갈게요. 자, 따란 이 친구가 있어요. 자, 이런 밑이 같은 부등식이 나와 있으면 첫 번째 밑을 통일을 합니다. 알겠지? 밑이 통일이 되어 있으면 손댈 필요 없지만 밑이 통일이 안 되어 있다면 밑을 통일을 하셔야겠죠. 맞지? 자, 기본적으로 뭐 가령 2에 관련된 친구들을 셈이 소환을 한번 해볼게. 2 루트 2, 루트 2분의 1, 8분의 1, 그리고 3. 자, 이 모든 친구를 2로 통일해 보자 라고 하면은, 자, 얘는 2의 제곱, 얘는 2의 2분의 3제곱,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얘는 2의 마이너스 3제곱, 얘는 2의 로그 2의 3까지 해서 밑을 2로 모두 다 통일하는 거. 이 과정이 만약에 퍽퍽된다면 앞에 걸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러면 금요일날 관리반 와서 쌤한테 이 부분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해주면 연습시켜 드릴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두 개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역수는 지수의 음수입니다. 역수는 지수의 음수, 루트는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요거는 2의 세제곱분의 1, 역수는 지수의 음수, 이렇게 처리해주고, 자, 3은 밑을 2로 바꿀 때 겁나 많이 했다. 3을 밑을 2로 만들려면 밑을 2를 써놓고 밑이 같은 로그를 올려주면 끝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기계적으로 쉬울 수 있게끔 연습이 필요하다. 됐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밑 통일이 가능하겠지. 맞지? 그럼 밑 통일을 한 다음에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범위를 그대로 따오시면 됩니다. 쇼쇼쇼쇼쇼.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 범위를 따올 땐 A 범위에 따라서 달라져요.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일 때랑, A가 1보다 클 때는 그냥 따다주시면 되고요. 0과 1 사이일 때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따다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I 타입은 증가함수고 I2 타입은 감소함수기 때문이지. 오케이? 그래서 해당 사항의 그림은 교재 83페이지에 확인하시면 되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1번 타입에서 내신에 굳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친구가 있다.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어. 이래놓고 이제 푸세요 시키는 거지. 다른 기본 문제는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틀리기도 쉽지 않을 거야 사실. 그래서 이런 친구 풀려면 범위를 나누면 돼. x 범위를 첫 번째 한번 붙어보자. 첫 번째 i 범위 x가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 됐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그대로 따다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요거 0과 2 사이 범위. 됐죠? 근데 요거 1대잖아. 요거 1대니까 요렇게 해서 짠짠짠짠짠. 됐습니까? 됐죠? 이때는 따다줄 때 반대로 따다주시면 돼요. 반대로.
자, 그러면은 0과 1 사이에 공통된 게 없다, 그지? 얘는 해가 없음.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유형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얘들아, 등호가 있으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등호가 붙으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등호가 생겼겠지. 그러면 그 등호는 여기에 영향을 줬겠지. 여기에 등호가 붙었겠지. 맞죠? 여기에 등호가 있었으면은 여기에도 등호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색칠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랑 공통된 범위 여전히 없네. 됐지?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적으면 틀립니다. 자, 쌤이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했어. 지수 방정식이 밑이 x일 때는 체크해야 되는 포지션이 있다고 했다. x가 뭐일 때? 풀마일일 때. 그래서 지금은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은 음수일 때 안 물어봐요. 부등식은 음수일 때 안 물어보기 때문에 x가 1일 때 물어봐야 돼. 알겠지? 물어봐야 돼.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1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해. 여기 등호가 있었으면 1 대입하면 성립할 수밖에 없어. 맞지? 답은 요겁니다. 그래서 보통 납치 문제로 자주 등장을 하고요. 그럼 쌤이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 어떻게? 밑이 x인 부등식 문제 풀 때 일단 첫 번째 범위를 먼저 나누세요. 알겠지? 인생 다산 표정으로 저기 창밖에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다가 눈 마주친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 뭔 소리야. 자, 여튼 간에 범위를 나눠주시고, 두 번째, 등호가 있으면 주의하세요. 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그냥 1 넣으면 돼. 답에 1을 추가하면 돼. 등호가 있으면 답을 1에 추가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등호가 있을 때 최종 답에 1을 추가해 주시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관련 문제 87페이지 필수 21번 풀면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할게. 샵 21. 다른 페이지 숙제로 숙제 해왔다고. 겁나 당당해서 나도 깜짝 놀라서 숙제를 배웠다면 저번 주 숙제 해보고 그러지. 뭐 일리가 있어. 주어가 없었잖아. 언제 숙제라는 말은 없었잖아, 그지? 뭐 작년 숙제, 뭐 그 작년 숙제 이런 거 뭐래. 자, 일단 얘는 등호가 없다, 그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범위 바로 쪼개면 돼. x가 1보다 클 때, x가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쪼개주시면 되고, 이때는 그대로 이때는 반대로 되지. 바로 풀게. 부등식 문제 풀 때 수직선 그립니다, 얘들아. 알겠지? 부등식 문제 풀 땐 수직선 그립니다. 됐죠? 자, 그러면 등호를 넣었다. 잘 봐요. 등호 넣었다. 어디 붙는지 역추정해봐. 여기 등호가 있어요. 등호 넣었다. 여기 붙겠지? 여기 붙겠지? 맞죠? 여기 붙었으니까 여기 칠해져. 여기 붙었으니까 여기 칠해져. 됐지? 맞지? 그러면 최종 답은 0부터 1까지 2보다 크거나 같다. 됐습니까? 여기에 놓치면 안 되는 거. 어머. 요거. 그냥 안 물어보고 넣어주면 돼,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됐죠? 자, 해서 1번 타입 했습니다. 재활용해볼까?
자, 이번 타입은 합성 형태입니다. 합성 형태는 아까랑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겁니다. 할 리가 별로 없어요. 알겠지? 자, 이 친구는 뭐 정도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런 느낌 문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교재 없네. 제가 하나 만들게요. 이놈의 해가 요거였대.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죠. 요거 해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보면은 요거면 원래라면 요렇게 따라와야 되잖아. 맞죠? 이렇게 따라왔으면은 원래라면 0과 2 사이여야 되죠. 맞지? 사이 범위여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니? 바깥 범위로 나와 있지. 맞죠? 그럼 바깥 범위로 나와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얘가 이게 아니라 요거였다는 얘기야. 맞아요? 반대가 되었다는 얘기. 즉 땡땡땡 그냥 A가 0과 1 사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좋습니? 그러면 0과 1 사이의 A에 대해서 1을 더했어.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는 뭐보다 커야 맞는 거야? 0과 1 사이에 있는 수에다가 1을 더했어. 당연히 1보다 크겠지. 맞죠? 그래서 얘는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땡땡땡. 이런 느낌 문제. 됐지?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형태는 치환형입니다. 치환형. 자, 치환형은 우리가 함수 파트에서도 봤죠. 방정식에서도 봤죠. 이 번째가 몇 번째야? 무려 세 번째야. 그지? 맞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 요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기본 상식을 하나 얘기해 주고 싶어. 당구장 표시 하나 찍을까요? 이렇게 예쁘게. 기본 상식. 부등식에서 애들아, 부호가 확실한 친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절대값 x는 무조건 양수죠. 절대값 x는 무조건 양수죠. 근데 거기다가 내가 1을 더했지. 그럼 이 친구는 양수란 말이야. 부호가 확실한 친구는 의미가 없어요. 부등식에서. 그냥 그대로 날려버리면 돼. 이해됩니까? 부등식에서는 부호가 확실한 친구는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날려버리면 돼. 자, 얘기 하나 했고, 또 하나. 절대값 x가 얘들아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건 당연한 얘기지 않아? 맞지? 뭐 쉽게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 2보다 0이 크다. 당연한 얘기잖아. 당연한 얘기는 범위를 표기하지 마세요, 얘들아. 너네가 헷갈려해. 알겠지? 당연한 얘기는 범위가 안 생깁니다. 왜 당연한 거거든?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는 거에 대한 x 범위는 없어. 없으란 표현보다는 실수 전체라는 말이 맞아. 근데 굳이 실수 전체라고 답을 적을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냥 얘는 무시하면 돼. 당연한 얘기는 할 필요 없어. 맞지? 그래요.
현지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미안하다. 식사는 하고 다닙시다. 당연한 거 물어볼래 했는데 안 당연했네. 자, 얘들아, 그게 아니고 당연한 거는 안 물어보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와 3 사이다라고 하면 요거는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만 표기하신 게 맞다고. 이해돼? 당연한 걸 표기하면 애들이 고민을 해.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대한 예제를 하나 데리고 와서 풀어볼게. 따란. 자, 예쁜 치환형 지수 부등식이 왔어요. 치환형 지수 부등식. 자, 이에 x제곱을 a로 치환을 하면 a는 0보다 크다, 그지? 맞죠? a는 0보다 크죠? 지수 치환했으니까.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됐지? 좀 심심하니까 등호 좀 넣으면 안 될까, 얘들아? 조금 기분이 허전해서 등호 좀 넣었어. 됐지? 자, 요 인수분해 되죠? 맞지? 인수분해 해서 예쁘게 한번 적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싶어. 무슨 얘기냐면 A는 어차피 양수야. 맞지? 양수에 2를 더했다, 그지? 그러면 얘는 확실히 양수지. 부호가 확실하지. 그러면 날려, 얘들아, 제발. 알겠지? 날리면 요렇게 적을 수 있어. 근데 그래, 그건 그렇다 쳐. 못 날렸다 쳐. 오케이? 못 날렸다 쳐. 못 날렸을 때 뭐 물어보러 나한테 오냐면은 A는 선생님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요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지, 맞는 말이지. 맞지? 그러면 A는 2의 x제곱이에요. 그러면 2의 x제곱이 4가 되게 하는 x값은 2예요 라고 물어봐.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꼭 있어. 매년 있어, 얘들아. 알겠지? 쌤이 몇 번을 얘기를 하는데 얘는 당연한 거야. 얘를 만족하는 x 범위를 표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해주려면 y는 2의 x제곱은 얘가 x축이잖아. x축이 뭔데 y는 제로야. 그림이 얘는 요렇게 생겼어. 그러면 당연히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하면 위에 당연히 다 위에 있잖아. 싹 다 위에 있잖아. 맞지? 싹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범위 표기를 하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얘는 없는 게 맞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 이게. 당연한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러 올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조금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서술형에서 얘들아, 선생님 그러면 요거는 의미 없는 거니까 이렇게 지우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답내는 데는 지장이 없지. 근데 감점당합니다. 알겠죠? 이걸 표기 안 했다는 이유로 감점당해요. 근데 여기선 또 적으면 안 돼. 알겠지? 이게 좀 귀찮은 일이 있어. 그냥 학기 중에 좀 다듬어 줄게, 소수령 쓰는 거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당연한 범위는 표기를 하지 마. 그러면 답이 나와, 얘들아. 이렇게. 알겠지? 자, 해서 치환형 했습니다. 치환형. 됐어요. 다음. 자, 부등식 해를 구하여라 3종 세트 했습니다. 기본 형태 밑이 x였던 타입. 밑이 x였던 타입은 x 범위 나눠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맞지?
그리고 두 번째 그 지수가 밑이 x였던 타입은 x가 1일 때 체크 한 번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타입에서는 이 친구가 사이 범위 바깥 범위가 그대로 되고 유지되는 부분은 합성 형태는 그대로 되고 유지되고 하는 거는 A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대신 출제율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 잘 안 됩니다, 이거. 알겠지? 그냥 연습용으로 연습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3번 형태는 우리가 치환해서 부등식의 해를 나타낼 때 당연한 거는 초반에 알려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고민을 안 해도 돼. 고민을 안 해도 돼. 서술형 부분은 다음에 챙기도록 하고 날리고 푸세요. 그냥 이렇게 쭉 푸시면 완료가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챕터에서는 학교생이 사실 1번 형태에서 시험을 잘 안 돼요. 출제율이 상당히 조조합니다. 알겠지? 뭐 내봐야 뭐 1번의 첫 번째 형태를 내긴 하는데 그것 또한 뭐 학교생이 좋아하지는 않지.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에 솔루션이 많이 쏠릴 것이다. 시험 문제는 이번에 쏠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공판 내용 시작할게. 잠시만. 자, 우리한테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 1시간이면 30분 요거 설명하고 30분 함수 설명하면 되잖아. 그지? 로그 함수 설명하면은 딱딱 되겠네. 그지? 그리고 우리 즐거운 학통 시간도. 와, 그렇구나. 한통 책 안 들고 오기 필살기 쓰지 마세요, 얘들아. 알겠지? 학통 터지면서 사오고. 없으면 미리 얘기하고. 미리 얘기해. 자, 일단 항상 성립하는 조건 하도록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방정식을 복습을 하고 들어간 게 또 나와, 얘들아. 지겹지? 지겹겠지? 또 나옵니다. 자, 2차 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이렇게 또. 됐죠? 그리고 미정계수가 어디냐에 따라서 솔루션이 갈라지는 거야. 알겠지? 미정계수가 여기 있니, 여기 있니, 여기 있니. 3종 세트. 알겠지? 그리고 동시에 두 군데, 세 군데 출몰하는 경우도 있겠지. 맞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 지겹지만 한 번만 더 가자. 자,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대. 됐지? 자, 이 친구는 당연히 치환을 먼저 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시면 t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생기고 얘는 t제곱 빼기 4t 상수항 다 넘겨도 되고 안 넘겨도 돼. 부등식은 그냥 통째로 데리고 다니셔도 됩니다. 부등식은. 근데 부등식은 솔직히 얘기하면 통째로 데리고 다니는 거 얘는 제로꼴을 추천합니다. 오케이? 방정식은 fx는 k꼴을 추천을 했다면 오케이? 부등식은 제로꼴을 추천을 합니다. 제로꼴. 오케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쓰려고? 판별식 쓰려는 생각이야. 자, 그러면은 얘가 대칭축이 뭡니까? 2조. 정의역이 뭡니까? 0 이상이죠. 그러면은 2차 함수가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만 올려주면 되겠네. 맞지? 여기 올려주는 방법은 판별식으로 D가 0보다 같거나 작다를 써주는 방법도 있지만 오케이? 있지만 나는 그냥 요거 대입해서 올리는 걸 좋아합니다. 얘를 FT라고 생각하면은 FE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부등식 문제든 방정식 문제든 미정계수 문제는 꼭 그림 좀 그리자, 얘들아. 알겠지? 그림 그려야 돼. 여러분들 실력 때는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림 꼭 그리셔야 돼. 그림 그리면서 계속 2차 함수가 몸에 익혀져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로그 함수 방정식 갈 때 또 안 힘들어하고 부등식에서도 안 힘들어하고 나온 게 계속 또 나온단 말이야. 그때 덜 힘들 수가 있어. 할 때 잡아, 얘들아.
자, 다시 얘기하면 미정계수가 여기 있을 때 타입했어요. 자, 부등식은요. 는 제로꼴을 추천합니다. 는 제로꼴. 알겠지? 이렇게 제로꼴을 추천해. 방정식은 는 K꼴을 추천하고, 오케이? 그게 이해도가 빨라, 얘들아. 오케이? 이해도가 빨라. 자, K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랑 같다. 또이또이다. 이거 두 개는 또이또이다. 아까 있습니다. 또이또이야, 얘들아. K가 혼자 여기 있는 경우랑 K가 혼자 여기 있는 경우는 같은 경우입니다. 알겠죠? 같은 경우야. 그래서 예제 안 적는다. 그러면 센터에 있을 때만 적을게. 되죠? 자, 이 친구 양변에 2의 x제곱 나눌게요. 2의 x제곱 나누면 되죠? 이 친구 셈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 글자 현수선이라고 했습니다. 현수선. 자, 이 친구는 2의 x제곱 그래프고요. 이 친구는 2의 3 빼기 x제곱 그래프고요. 오케이? 되죠? 현지야. 요거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지? 요거 두 개는 무슨 관계지? 선대칭. 무슨 선대칭? x는 2분의 3 대칭. 읽을 수 있어야 돼. 지수함수 수업하면서 서로 대칭 관계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거 리딩 아직 못한 친구들 많이 있어서 쌤이 한 번만 할게. 2의 x제곱이랑 2의 8-x제곱이 있다. 이 두 친구는 서로 선대칭 관계고요. x는 4대칭입니다.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리딩이 바로 돼요. 오케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리딩이 바로 돼. 자, 근데 부호가 반대인 경우도 한 번씩 나왔지. 이때는 얘네 둘이가 서로 무슨 관계냐? 주영아 무슨 관계지? 부호 두 개 무슨 관계죠? 점대칭. 점대칭. 이 친구는 점대칭. 부호가 반대면 점대칭 관계입니다. 부호가 같으면요 선대칭 관계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딩하는 방법은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4, 상수함끼리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4,2대칭. 오케이. 개념원리 연습문제 함수 파트 스텝 2 풀어주면서 설명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이 있어. 영상을 보면 복습을 하는 좋은 시간 한번 가지고 오는 게 어떨까? 진고 영상에는 이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어. 그래서 쌤이 튼튼히 바라는데 사실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현수선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서로 선대칭 관계를 두 개 더했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알겠니? 자, 일단 각설하고 지금 문제 풀 때는 필요는 없지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조각 모음을 잘 해놔야 나중에 모고 문제를 풉니다, 얘들아. 알겠지? 자, 여튼간에 요거 넘겨서 볼까? 안 넘겨도 상관없는데 넘겨서 볼게요. 이 친구의 최소값은 산술기하 평균 쓰면은 2루트 8이니까 4루트 2. 즉 얘가 요거보다 밑에 있어야 되겠지. 요렇게 밑에 있어야
B가 위에 있다 하실 수 있겠죠. 편수성 타입이었어요. 자, 해서 K가 한 개짜리 형태 1번, 2번 했어요. 알겠습니까? 맞아요. 자, 점대칭, 선대칭 부분. 이거 또 학기 중에 한 번 더 봅시다, 얘들아. 하면 되지. 자, 그러면 3번 형태 갈게요. 3번 형태. 지금 잡종으로서 껴져 있는 게 빨간색으로 맞춰. 알맞춤이지. 자, 이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고 싶어. 오케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짬뽕으로서 껴져 있는 타입은 솔루션이 두 종류가 있다. 될 때까지 할 거야, 얘들아. 알겠지? 될 때까지. 그래야 내가 학기 중에 좀 편할 것 같아. 지금 힘들어도 계속 머릿속에 쑤셔 넣어보자, 얘들아. 언젠가 난 되겠나? 자, 일단 베이스 풀이 갈게. 근의 분리, 근분리 풀이부터 갈게요. 근의 분리. 자, 이에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t가 양수 처리가 되고, 지금부터는 2차 함수 문제야.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은 거지.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다는 거는 타입이 두 종류야. 첫 번째 타입은 요 타입이고요. 두 번째 타입은 요 타입입니다. 이거 두 개 차이점이 인지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2차 함수가 조금 보이기 시작한 거야. 오케이. 이해? 무슨 차이점일까요?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을 나눈 거. 세 글자. 네, 대칭축. 잘했어요.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알겠죠? 대칭축이 보여야 돼. 2차 함수는 대칭축이 메인입니다. 대칭 성질, 대칭축이 어딜 가도 쓰이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 해서 대칭축이 2분의 2k 플러스 1인데 이 친구가 0보다 크면요. 여기만 올려주면 돼. 여기를 올려준다는 건 t가 0보다 같거나 작다는 거지. 됐죠? 대칭축이 여기 있다는 거는 가려서 2분의 2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는 거야. 같거나 작다는 거야. 이때는 어디만 올려주면 돼? 여기만 올려주면 돼. 얘를 ft라고 본다면 f0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냥 I 케이스, I2 타입 각각 구해서 요거랑 교집합하고 요거랑 교집합하고 최종답은 합쳐서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길을 선택한 줄 알아? 답지가 요래 풀거든. 맞잖아. 답지가 요래 푸니까 이거 같이 푸는데 얘들아 될 일이가 될 수도 있지. 1학년 때 근의 분리가 내신에 이제 범위에 있었잖아, 그지? 그때 보통 아슬아슬하게 학교생들 눈을 피해서가, 그러니까 근의 분리가 시험 범위가 들어갈 때는 2차 부등식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 2차 부등식이 시험 범위에 들어갈 때는 2차 함수 근의 분리가 시험 범위에 빠져. 그래서 교묘하게 피해서 이제 고2 때까지 올라오는 내용이라서 약간 안 나오길 기도하면서 기도 메타로 시험 기간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맞죠?
근데 이제는 피할 수 없어요, 얘들아. 알겠지? 피할 수 없어. 이게 근의 분리 내용이야. 근의 분리, 근의 위치, 이차함수 위치. 이차함수를 자유차제로 가지고 노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넥스트 솔루션을 봅시다. 이거 좀 쉬워야겠네요. 자, 여기서 유동성을 한쪽에 몰아버리자. 알겠니? 유동성. 그러니까 지금 유동적인 친구는 누군데? 이 K거든. K란 말이야. K라는 요소를 한쪽에 치워버리면은 고요해져. 좌변이 조용해진다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남는 친구만 이렇게 잡아주자.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는 조용해. 바로 그리면 돼. 근데 뿅 뚫려있죠. 자, 이 친구는 뭐다? 8글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 기억납니까? 정점을 지나는 직선.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0을 지나는 거. 오, 미안. 냅둬, 괜찮아. 안 지워도 돼. 허리 아픈 내가 지울게. 뭔 소리야. 자,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0을 지나는 직선이 요것보다 밑에 있으면 된다고. 됐습니까? 그럼 답은 뭔데? D는 제로일 때네. 끝. 얘는 식이 하나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 많은 풀이를 하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아, 사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접할 때보다 밑에 있으면 돼 하는 거야, 기울기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이 끝이 납니다. 자, 해서 방정식, 부등식 파트가 종결이 되고요. 연습 문제 몇 마리 풀고 우리 함수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활용 문제 안 합니다. 반감기, 뭐 필름 지나고, 뭐 관세, 뭐 이런 거는 우리 등비 수열 파트 완료되면은 어차피 좀 보는 시야가 넓어져서 풀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도록 하고, 페이지는 바로 90페이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풀지? 혹시 나랑 너네랑 문제가 다르니? 아니지, 똑같지? 맞지? 누군가 나랑 문제가 다른 걸 들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구판을 샀나 보구나. 자, 212번, 213번 두 마리 풀고 다음 챕터 들어갈게. 자, 부등식 해를 구하는 거는 처음만 퍽퍽한 거야, 알겠지? 아몬드 씹을 때 조금 씹으면 단물 나오잖아. 단물 나올 때까지 열심히 씹어보세요. 자,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해서 얘가 더 작다는 풀이를 써도 되고요. 오케이. 아니면
통째로 이 친구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부등식은 이렇게 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가 방정식에서 주로 쓰는 fx는 k꼴 타입이고요. 오케이? fx는 k꼴 타입이고요. 이 친구는 통째로 그냥 2차 함수로 보는 타입이야. 알겠지? 2차 함수로 보는 타입이야. 어떤 거 쓰든 상관없어. 근데 이건 명확해. 둘 다 이렇게 왔다 갔다리 쓸 수는 있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부등식에서는 쌤은 보통 이렇게 푸는 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해. 맞지? 근데 둘 다 할게. 시간이 좀 있다 얘들아. 시간이 좀 있어서.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4t제곱 마이너스 2t. 자, 그러면 t의 제한 변액은 1보다 크거나 같다야. 이 친구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얘를 정의역 표기 한번 해주시고, 얘가 대칭축이 어디 있어요? 요쯤에 있지, 그지? 점선 더럽다, 그지? 그림이 요렇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점선으로 찍을 거야. 이런? 되지?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디에 끄어줘야 되겠어? 초록색으로 끄어볼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여기 끄어줘야 맞다 이거지. fx는 k 꼴 부등식으로 풀었어. 됐지? 선생님 이거 이해 안 돼요 하면은 딱 필기해놨다가 계속 물어봐 얘들아. 별 쳐놓고 물어보고 또 별 쳐놓고 또 물어보고. 알겠지? 계속 괴롭히면서 물어봐. 저것도 이해되고 요것도 이해돼야 돼. 그건 명확해. 지금 할 수 있을 때 많이 몸을 굴려란 말이야. 자, 이 친구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하 수식은 동일하고요. 얘는 통째로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돼. 어디 안에서? 요건 동일하다. 1 안에서. 1 안에서 통째로 최소값이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해돼요? 자, 물어보자. 이거 두 개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얘는요, 정적인 요소를 몰아넣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2차 함수가 움직이지 않아. 얘는 2차 함수가 움직이지 않고 상수함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는 거야. 오케이? 얘는 안 움직이는 거야. 2차 함수가 이 검은색이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라고. 얘는 고정이라고 이렇게가. 이해돼? 2차 함수는 고정이야. 지금 이게 지금 콘크리트라고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이야. 요 구조물이라고. 단지 얘가 밑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움직이면서 보는 관점이고, 얘는 2차 함수가 통째로 이렇게 움직이는 관점인데, 얘네들을 비교하는 잣대가 이렇게 고정인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받으면 되지. 저기 지하철 타면 입찰구는 고정이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지? 얘는 2차 함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 경계선이 안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경계선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반대로. 이해돼? 그래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못 올라가. 그럼 뒤집어진단 말이야. 얘가 이것보다 밑에 있다는 소리거든. 얘가 이것보다 밑에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가장 높아봐야 여기고 그 다음 밑으로 갈 수 있고 위로 여기 탁 부딪히는 거야. 못 올라가. 여기가 아파. 되지? 그리고 이 친구는 U자 모양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데 여기가 걸림돌이야. 여기가 걸림돌이니까 U자 모양이 이 걸림돌에서 걸리는 거야. 이게 걸려서 얘가 더 이상 못 내려간다고 이 친구가.
알겠지? 요것보다는 얘가 위에 있어야 되거든. 위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어길 수가 없는 거지. 이 친구가 밑으로 못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다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지. 다음 13. 겁나 자세히 설명했는데도 시간이 많아. 로그 함수 길게 설명할 수 있겠네. 아파인 애들이랑은 조금 문제 풀면서 천천히 했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네. 뭔가 자꾸 진동 소리가 나는데 기분 탓인가? 제 탓인가요? 제 폰인가요? 학생이 이군요. 부재중 와이프 카톡 오고 난리네. 자, 3의 x제곱을 양변에 나눕니다. 왜? 무슨 형태인데? 센터에 미정계수가 들어있지. 맞지? 센터에 미정계수가 들어있어. 그러면 얘는 현수성 풀이 쓰겠다고. 선생님 이 친구는 이런 풀이 쓰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되는데 그렇게 하면 대칭축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칭축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 싫잖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냥 너네들이 분리 안 해도 되게끔 현수성 풀이를 쓰는 거야. 원래라면 이 친구는 대칭축 범위가 0이면은 대칭축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나눠서 풀어야 돼 이 친구. 왜? 미정계수가 여기 있다는 건 대칭축이 좌우로 움직인다는 소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그런 꼬라지 안 보려고 얘를 나누면 2K 넘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의 최소값이 2K다라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요. 산술기하 평균 쓰면 끝나겠네요. 네. 자, 일단 잠시 좀 끊었다 갈게요.